2차 전지는 이제 끝났다. 전기차도 안 팔리는데 배터리가 무슨 소용이냐. 요즘 이런 말 정말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2차 전지가 조용히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터리 산업이 죽은 게 아니라 그 배터리를 사가는 손님이 통째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에서 조용히 진짜 수혜를 보는 종목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 회사들이 거의 다 보이실 겁니다. 이름만 빼고요. 한 가지 숫자부터 보고 가실게요. 한 증권사 분석을 보면 그렇게 죽었다던 한국 2차전지 주식들이 바닥을 찍은 뒤 약 1년 동안 100%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외면하던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정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큰 그림 하나만 그려드릴게요. 예전 2차전지 열풍의 주인공이 전기차였다면 이번엔 그 주인공 자리에 ESS와 전고체가 들어섭니다. 같은 배터리 산업이지만 돈을 벌어다 주는 곳도 진짜 수혜를 보는 회사도 예전과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종목만 기억하고 계시면 이번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창 오를 때 사두었던 그 종목이 이번에도 똑같이 주인공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흐름이 바뀌면 수혜의 무게중심도 옮겨가니까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에 갇히지 말고 지금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새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한 번 되어서 2차 전지라면 고개부터 졌던 분들께 다시 한번 차분히 들여다볼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 바뀌었는지부터 정확히 보자는 거니까요. 한 번의 손실로 산업 전체에 등을 돌리는 건 사실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고도 아무것도 안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대인 건 대인 거고 흐름은 흐름대로 냉정하게 보는 것. 그게 다음 기회를 잡는 사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에게선 돈을 가져가고 한 번에 실패해서 배운 사람에게는 다음 기회를 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종목 이름 하나 던지고 끝내는 대신 이렇게 흐름 전체를 차근차근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이 다시 일어서는 작은 디딤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오늘 이 영상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부디 차분히 보시고 분위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정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제가 이 채널로 바라는 전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한 가지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2차 전지로 마음고생하신 분 정말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때 모두가 꿈의 산업이라 했고 너도 나도 뛰어들었다가 주가가 반토막, 3분의 1토막 나면서 크게 데인 분들이요. 그래서 2차 전지라는 말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저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작정 다시 사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산업에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진짜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다시는 분위기에 휩쓸려 당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풀어드리려는 겁니다. 사실 한번 크게 데인 분일수록 이런 변화를 정확히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잘 모르면 또 분위기에 휩쓸려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반대로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면 적어도 호구처럼 당하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딱 그 이해를 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쭉 보신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AI가 전기를 먹고 그 전기를 만들고 나르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죠. 오늘은 그 전기를 잠시 가둬뒀다가 쓰는 곳, 그리고 그걸 담는 그릇인 배터리 이야기입니다. 결국 다 하나로 이어지는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인 셈이죠. 전기를 만드는 발전, 그걸 나르는 송전, 데이터 센터를 식히는 냉각,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그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까지 AI라는 거대한 산업이 굴러가려면 이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길목마다 조용히 돈을 버는 회사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배터리 길목을 파보는 겁니다.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보면 2차 전지는 끝난 산업이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흐름의 한 축으로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끝났다고 단정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새로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2차 전지가 힘들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기차가 기대만큼 안 팔렸기 때문이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팔아먹고 살던 산업이니 전기차가 주춤하니 같이 주저앉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기차라는 손님이 잠깐 주춤한 사이에 훨씬 더 크고 꾸준한 새 손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새 손님이 누구냐? 바로 또 AI입니다. 참 묘하죠. 전기차가 식으면서 다들 2차 전지를 버렸는데 정작 그 배터리를 다시 살려낸 게 전혀 다른 동네에서 온 AI라니요. 시장은 늘 이렇게 한쪽 문이 닫히면 예상치 못한 다른 쪽 문을 엽니다. 문제는 그 새 문이 어디 열렸는지를 남보다 먼저 알아보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기차가 안 팔린다는 뉴스 한 줄만 보고 2차 전지 전체에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 뒤에서 시장의 큰 돈은 이미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표면의 뉴스와 그 아래 실제 돈의 흐름은 이렇게 종종 따로 놉니다. 저는 늘 그 아래쪽을 보려 합니다. 뉴스는 늘 결과를 알려줄 뿐 그 전에 움직인 돈의 발자국까지 친절하게 짚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 한 줄을 그냥 읽고 끝내지 않고 그 뒤에서 어떤 회사가 실제로 수혜를 보는지를 거꾸로 따져봅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렇게 파고든 결과입니다. 물론 제가 모든 걸 다 맞힐 수는 없습니다. 시장은 늘 제 예상을 비웃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단정하지 않고 근거와 위험을 함께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판단은 늘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정답이 아니라 더 나은 판단을 위한 재료입니다. 어떤 회사가 왜 수혜를 보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릴 테니 그걸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건강한 투자라고 믿습니다. 누가 떠먹여주는 정보가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내린 결정이라야 오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한순간도 전기가 끊기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전에 대비해 거대한 배터리 창고, 이른바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평소에 전기를 잔뜩 저장해뒀다가 위급할 때 쏟아내는 거대한 보조 배터리인 셈이죠.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 미친 듯이 지어지면서 이 ESS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전망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한 해에 10몇 % 자랄 때 이 ESS 시장은 무려 50%씩 자란다고 합니다. 배터리의 진짜 큰 손이 전기차에서 AI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왜 ESS 수요가 이렇게 폭발하는지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AI 데이터 센터는 잠깐의 정전도 치명적입니다. 수조 원짜리 작업이 한순간에 날아가니까요. 게다가 전기를 쌀 때 잔뜩 저장해뒀다가 비쌀 때 쓰는데도 이 거대한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ESS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만큼 배터리 주문도 함께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전기차는 한 사람이 한 대 사면 끝이지만 데이터 센터의 ESS는 한 곳에 어마어마한 양이 통째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미국 빅테크들이 AI 경쟁에 사활을 걸면서 이 데이터 센터를 경쟁적으로 짓고 있죠. 손님 한 명 한 명이 작은 게 아니라 거대한 단체 주문이 들어오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결국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같은 소재로 채워집니다. 그러니 ESS 시장이 커진다는 건 그 소재를 대는 회사들에게도 새로운 주문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전기차냐 ESS냐, 그릇은 달라도 그 안을 채우는 소재 회사는 그대로 수혜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배터리는 안에 액체가 들어있어서 충격을 받거나 열을 받으면 불이 날 위험이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뉴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액체를 고체로 바꾼 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불날 위험이 확 줄고 더 많은 전기를 담을 수 있고 충전도 빠릅니다. 쉽게 말해 흑백 텔레비전에서 컬러 텔레비전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배터리의 세대 교체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 배터리 세 회사가 모두 이 전고체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 곳은 빠르면 내후년 양산을 목표로 잡았고 완성차 회사들의 시제품을 보내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고체가 더 이상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일정표 위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거죠. 재미있는 건 전고체 같은 차세대 기술에서는 큰 회사보다 작은 소재 회사가 먼저 주목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배터리를 누가 잘 만드느냐보다 그 새로운 재료를 누가 쥐고 있느냐가 먼저 판가름 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변곡점에서는 거인보다 그 아래 소재 회사들의 이름이 먼저 오르내립니다. 자, 그럼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큰 회사를 사면 되겠네. 맞습니다. 이 거대한 배터리 회사들이 ESS도 만들고 전고체도 개발하는 대표 주자들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제가 늘 드리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럼 그 큰 회사들만 사면 될까요? 이들은 이미 누구나 아는 이름이고 덩치가 너무 커서 어지간한 호재로는 주가가 쉽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거인의 이름은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거인을 사면 마음은 편합니다. 누구나 아는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덩치가 너무 큰 회사는 어지간히 좋은 소식으로는 주가가 잘 안 움직입니다. 반면 그 거인에게 핵심 소재나 장비를 대는 작은 회사들은 거인이 생산을 늘리기로 결정하는 순간 일감이 확 쏟아집니다. 물론 그만큼 위험도 크지만 저는 늘 그 화려한 무대 뒤쪽을 먼저 살핍니다. 이 배터리는 사실 소재 산업입니다. 배터리 하나를 뜯어보면 그 안을 채우는 건 결국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같은 핵심 소재들이거든요. 배터리 원가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소재값입니다. 그러니 배터리 회사가 아무리 생산을 늘리고 싶어도 이 소재를 대주는 회사가 없으면 단 한 개도 못 만듭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전고체 배터리. 이건 액체 대신 고체 전해질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소재가 필요한데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곳 없습니다. 저는 화려한 배터리 대기업 옆에서 이 새로운 소재를 쥐고 있는 회사들을 봅니다.
바로 거기에 한국 회사들이 있거든요. 특히 전고체에 꼭 필요한 고체 전해질, 그리고 그 전해질을 만드는 원료, 이건 기술 장벽이 워낙 높아서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그중 몇 곳이 한국 회사입니다. 예전에 일본과 중국이 꽉 쥐고 있던 소재 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하나둘 파고들고 있는 거죠. 배터리 대기업은 누구나 알아도 이 소재 회사들은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이런 회사를 눈여겨보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회사는 이미 기대가 값에 들어가 있지만 아직 덜 알려진 소재 회사는 시장에 관심이 막 시작되는 단계일 수 있거든요. 물론 그만큼 변동성도 크고 위험하지만 큰 흐름이 바뀌는 길목에서는 늘 이런 자리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는 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뉴스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한 대형 증권사가 2026년 하반기 2차 전지 산업을 다시 비중 확대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미국의 ESS 시장 폭발과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전기차만 보던 시장이 드디어 ESS라는 새 엔진을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단어가 탈중국입니다. 그동안 배터리 소재는 중국이 워낙 싸게 찍어내서 한국 기업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산을 배제하겠다고 나서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거대한 빈자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로 바뀌는 순간인 거죠. 사실 그동안 한국 배터리 소재 회사들이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똑같은 걸 절반값에 찍어내니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그런데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을 밀어내면서 그 거대한 미국 시장이 한국 기업들에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서름이 이제 기회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도 아직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그 시장에 들어가 계약을 따내는지를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방향은 좋아 보여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늘 신중해야 하니까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죽어있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전고체의 핵심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돈이 소재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흥미로운 건 같은 2차 전지라도 종목별로 움직임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전고체 소재처럼 진짜 이야기가 있는 쪽으로만 돈이 몰립니다. 이걸 차별화 장세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런 때일수록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눈이 중요합니다. 묻지마로 다 사면 또 물리거든요. 완성차 회사가 전고체를 쓰기로 하면 그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주문을 받고 다시 그 배터리에 들어갈 소재를 대는 회사로 주문이 내려갑니다. 맨 위에서 결정 하나가 내려오면 그 아래로 일감이 줄줄이 이어지는 구조죠. 저는 그 맨 아래 소재를 쥔 자리를 늘 주목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마음이 좀 급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 회사가 대체 어디냐 싶으시죠?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위험입니다. 특히 2차 전지는 한번 크게 데인 분들이 많은 만큼 더더욱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위험을 하나도 빼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기차 수요 둔화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ESS와 전고체가 새 희망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전기차 부진이 끝난 건 아닙니다. 전체 배터리 시장이 단번에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둘째,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본격 양산 전 초기 단계입니다. 양산 목표는 잡혀 있지만 실제로 큰 돈을 버는 건 몇 년 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실적이 아니라 기대로 먼저 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셋째, 그래서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전고체 관련주는 뉴스 하나에 급등했다가 다음날 크게 빠지는 일이 흔합니다. 한번 대인 분들은 이 출렁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실 겁니다. 넷째, 중국의 공습입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막대한 물량과 낮은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미 바닥에서 상당히 오른 종목도 많습니다. 좋은 기대가 이미 값에 반영돼 있을 수 있다는 뜻이고 늦게 들어가면 물릴 위험이 큽니다. 특히 2차 전지는 한번 크게 출렁였던 산업이라 이 위험들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좋은 변화가 오는 건 맞지만 그 변화가 주가에 그대로 한 번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기대가 앞서가면 거품이 끼고 거품은 언젠가 꺼집니다. 그래서 흐름을 믿되 가격과 시점은 늘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들이 오른다고 절대 단정하지 않습니다. 목표 주가가 얼마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말도 해서도 안 되는 말입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배터리의 손님이 전기차에서 ESS와 전고체로 옮겨가는 이 변화는 진짜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기술과 일감을 가진 소재 회사와 그저 2차 전지 테마로 묶이기만 한 회사를 가려내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테마, 앞으로 무엇을 지켜보면 될까요? 제가 늘 보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ESS 관련 대형 공급 계약이 실제로 터지는지입니다.
기대가 실적으로 바뀌는 신호니까요. 둘째,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 단계에 실제로 들어서는지, 그리고 그 소재를 어느 회사가 대는지입니다. 셋째,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배제한 미국 공급망에 실제로 들어가 계약을 따내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보시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해는 마십시오. 이 셋이 다 좋아 보여도 무조건 사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도 너무 비싼 값에 사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 대인분이라면 더더욱 차분하셔야 합니다. 조급함은 늘 손실의 시작입니다. 남들이 다 환호할 때 따라 들어가면 꼭대기를 잡기 쉽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던질 때가 오히려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더더욱 분위기가 아니라 사실과 흐름에 기대어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가 거인인 삼성 SDI나 LG에너지 솔루션의 이름은 영상에서 다 밝히면서도 그 아래 숨은 소재 회사들의 이름만 가리는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거인은 누구나 알아도 괜찮지만 정작 중요한 소재 회사는 충분한 근거와 위험까지 함께 신중하게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이름 석자보다 왜 그 회사인지를 아는 게 100배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입니다. 제가 끝까지 회사 이름을 가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누구나 무료로 보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기서 회사 이름 몇 개를 그냥 툭 던져버리면 여러분은 그 이름만 검색해보고 정작 왜 그 회사인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는 모른 채 끝나버립니다. 이름 몇 자만 아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특히 한번 대인 경험이 있다면 더더욱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또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분석한 내용을 비공개 리포트로 따로 정리해서 원하시는 분에게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 리포트에는 딱 몇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째, 제가 주목하는 종목의 실제 이름. 둘째, 왜 그렇게 보는지 그 근거. 셋째, 그리고 절대 빼놓지 않는 리스크. 넷째, 왜 이 종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지. 다섯째, 정확한 매수 타이밍입니다. 좋은 점만 적힌 종이는 광고지이고 리스크까지 솔직하게 적힌 종이라야 비로소 리포트입니다. 저는 후자를 드립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한 줄만 남겨주세요. 2차 전지 리포트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혹시 사기 아니야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완전 무료입니다.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배터리 대기업은 알겠는데 그 아래 소재 회사는 막막하셨던 분, 2차 전지가 다시 산다는 말은 들었는데 도대체 뭘 봐야 할지 모르겠던 분이라면 정말 부담 없이 문자 한 줄 남겨주세요. 번호는 화면에 띄워두겠습니다. 배터리의 손님이 바뀌는 이 거대한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저도 끝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리포트도 그때그때 업데이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숨은 흐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알림 설정 미리 눌러두시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